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이 좀 하늘로부터 받은 1%의 재능, 매력, 천재성 뭔지 써있는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1번 분들이 하늘로부터 조금 받은 1%의 재주, 장점 혹은 매력, 천재성 3가지까지 조금 뽑아봤고, 나머지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 그리고 내가 좀 더 고치면 훨씬 더 내 인생이 좋아지고 내 역량을 최대한을 발휘할 수 있는 개선점, 그리고 1번 분들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까지 좀 간단하게 카드를 펼쳐봤거든요. 첫 번째 카드는 더 월드 카드예요. 1번 분들은 본인 세계가 조금 확실하세요. 캐릭터도 조금 있으신 편인 것 같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내가 뭘 잘하고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조금 잘 알고 계시는 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본인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본인에 대한 고찰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1번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아는 편이고 고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타로,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타로를 보는 것도 그 일 중에 일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1번 분들이 좀 촉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 아니면은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피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촉이 좀 오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1번 분들은 스트레스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한테 잘 맞는 인생을 사시는, 그래서 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나중에 결국에는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충분한 분들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자서전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막 그림을 그리거나 막 약간 이런 예술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러니까 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하면은 절대 지루하고 평범하게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셉이 조금 확실할 수 있고 세계관도 조금 독특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실 수 있는 분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하이프리스티지 여사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더 월드 카드랑 일맥상통하는 분인데, 1번 분의 머리 자체가 되게 좋고요.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이 접하는 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하고 그 경험마다 굉장히 고찰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결과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진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1번 분이 훨씬 많이 배워요. 그 경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번 분들이랑 다른 사람이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요. 카페를 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겠죠. 실패해도 그냥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랑 잘 안 맞나 보다 이러면서 좀 재밌는 경험했네 이러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왜 실패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계속 그냥 그 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런 개선이 없이. 근데 1번 분들은 한번 카페를 시작한다고 하면요, 허투루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도 조금 철저히 하실 것 같고,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카페에 대한 A부터 Z까지 조금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카페 메뉴면 메뉴, 상권이면 상권, 약간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줄 수 있는 내 카페만의 컨셉이나 신제품 이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1번 분들은 좀 허투루 하는 느낌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1번 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 대비 한 번의 경험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비교적 얻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제대로 내가 각 잡고 하는 일들은 잘 성공을 시키는 편이지 않나 싶고,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경험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통찰력이 높아져가지고 되게 인생 그리고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 분기점만 지나게 되면은 초반엔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딱 그 분기점이 지나면은 아마 중장년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예 처음 해보는 다른 일에도 그냥 바로바로 좀 성공을 시킬 수가 있고, 좀 원리를 빨리 좀 간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들 딱 보더라도 저 사람 좀 괜찮다, 혹은 될 사람이네, 아니면은 저 일 괜찮네, 저건 나랑 잘 맞네, 저건 돈이 되겠네, 저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딱딱 촉이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1번 분들의 이러한 잠재 능력을 잘 개발한다면 돈 벌기에는 좀 되게 좋은 특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컵 3번이 떴거든요. 1번 분들은 제가 자신의 세계가 강하고 본인 주관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1번 분들이 정말 뛰어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본인 세계가 강하면서도 동시에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이나 새로운 경험에 좀 열려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이나 다른 의견도 내가 생각하기에 유용하고 그게 맞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도 좀 열려있는 편이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열려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부족한 것을 빠르게 인정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고 그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하거나 해서 내가 혼자였으면 못 이뤄냈을 그런 커다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생각보다 조직 생활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아요. 왜냐면은 본인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직 생활에 있어서 좀 진상인 사람들을 아니면 진상 상사 이런 사람들한테 인간관계로서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비교적 많이 받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나한테 없는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장점으로부터 배워가고 도움도 얻어가는 분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자만에도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항상 경계하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나의 재주, 능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아낌없이 알려주고 나누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집, 똥꼬집 이런 것들은 조금 없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또 경계하시고 내 안의 지식, 경험들을 좀 순환을 시키시는 분이다. 고이지 않도록. 그래서 조직 생활도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잘 헤쳐나가시고 능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다만 본인이 그 조직 생활에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이런 조직 생활에 뭐 회사, 군대, 뭐 경찰, 공공기관 이런 자신의 개성을 죽여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일해야 되는 약간 상명하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번 분들이 완전히 만족은 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조직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잘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따로 나와서 본인 사업이나 일을 하시는 편이 제일 정신 건강에 좋고 잘 되니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1번 분들은 본인 인생의 핸들을 확실하게 쥐고 있어야지 직성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그냥저냥 사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 나 자신의 길, 판단을 믿으시는 분일 수 있겠다. 남의 얘기에 막 줏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분들은 아니시라는 거죠.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나만의 독자적인 노선이나 시각을 유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그런 경향도 좀 적으신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고 자고 내가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장했을 때 과거의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면은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실제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게 말로는 쉬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요. 어떻게 보면 강박, 완벽주의 약간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만 좀 잘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을 하실 수 있는 포텐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잖아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보고 알고 탐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남들의 상담도 좀 잘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상징하는 여사제 카드가 2개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1번 분한테 조언도 좀 많이 구할 수 있겠다 싶어요. 1번은 아는 게 많아. 1번 분들은 뭔가 경험도 많고 정답을 알고 있어. 1번이 얘기한 대로만 하면은 손해를 안 봐. 그러니까 1번 분들을 따라가면 나도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일이 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믿고 따르는 후배들이나 친구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혹여나 이성이라고 하더라도 1번한테 연장자의 느낌 그러니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1번 분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1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1번 분들을 봤을 때 모습에 컵 9번이 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여유가 좀 있어 보여요. 1번 분들은 본인의 인생이나 나 자신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1번 분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1번 분들은 본인의 앞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즐기는 것 같고 꿈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본인 인생을 되게 알차게 잘 꾸려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물론 주변 사람들은 1번 분들의 혼란스러운 내면까지는 깊게 보지 못할 수는 있겠죠. 뭔가 여유롭고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은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1번 분들이 좀 열심히 사신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인생에 대한 핸들을 손에 꽉 쥐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좋지만 너무 지나쳐지면 자만심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좀 지나치어질 수가 있고 내 일이 하나만 흐트러지고 실패해도 과하게 슬퍼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음을 좀 유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자리에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1번 분들이 꽤나 재능이 많고 일이나 취미도 여러 개고 경험도 많이 있어 보인다 싶거든요. 내가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늘 하고 싶은 것도 많을 수 있고 재주도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독립해서 프리랜서를 하거나 나의 기업을 운영하거나 1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잘하실 수 있는 포텐이 있으신 분들이다. 내가 멘탈만 잘 잡으면은 사장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리더십도 있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현재 자리 보면은 3 오브 소드가 나와가지고 살짝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로에 서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좀 상처받았어, 좀 지치고 현타가 오고 뭔가 번아웃이 오고 슬럼프가 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집안이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서 있던 이 바닥이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타가 오거나 좀 회의감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1번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면은 잠깐 머뭇거리고 멈춰가지고 다시 좀 재정비하고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지금 시기는 되게 굉장히 좀 필요한 시기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약간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앞길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근데 이 두 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나한테 확신이 있는데 왜 혼란스러워? 근데 이 1번 분들은 이 두 개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확신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혼란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본인이 더 알맞은 길을 결국엔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본인을 의심해야지 역설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본인의 내면이 혼란스러우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해 자리에 페이트 카드가 떴거든요. 운명 카드. 1번 분들은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내 생각대로 뭔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도착 지점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목적성도 좀 있으신 분인데 사실 그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죠. 왜냐면 운명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1번 분들이 정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구간이 있고요. 운이 작용을 하는 거죠. 반대로 1번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운이 좋지? 할 만큼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잘 되는 구간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이걸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운명이에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상한가를 칠 때가 있다면 반대로 하한가를 칠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바이오 리듬 같은 건데요. 이거는 1번 분들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1번 분들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좀 불안해 하신다고 하고 좌절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언 카드 보시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 뭔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뭔가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역량이 안 되나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그림 다 아직 완성 안 됐는데 이거를 내가 포기하고 막 그런 마음을 자칫 가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기복일 뿐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주관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변수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다. 그러니까 9개가 다 잘 됐어. 근데 1개가 잘 안 됐어. 그거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운이 따르는 케이스, 운이 따르지 않는 케이스 충분히 있는데 그걸 좀 힘들어하는 느낌? 그래서 내 생각대로라면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실패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끔은 의미 부여를 좀 심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이 어긋났을 때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그런 거예요. 막 60점, 70점 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내 실수에 있어서 관대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실수에 크게 흔들리는 건 평소에 90점, 95점, 100점 맞는 사람, 전교 1등, 2등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실패했을 때 1번 분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 돌아보고 내가 어떤 걸 잘못한 걸까? 내가 뭘 실수한 걸까? 뭘 간과한 걸까? 이렇게 깊게
쉽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물론 일본 분들의 성공으로 이끄는 건 맞는데요. 일본 분들이 모든 거를 다 그렇게 100% 대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멘탈 관리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 분들은 멘탈 관리를 굉장히 하셔야 되고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본인한테 좀 관대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분들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잠재력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좀만 더 키우면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보면요.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예요. 이거는 내가 정말 마음껏 가볍게 도전을 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역량이 있으니까 기회를 마음껏 잡아라 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거 알고 낯선 분야 알면서도 내가 넘어질 거 알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여러 번 도전을 하라는 거죠. 일본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행동력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신중한 부분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멘탈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좀 더 고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넘어져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냥 경험이라고 치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 이런 행동력,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면 훨씬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내가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본 분들이 정말 시너지가 나고 멘탈이 훨씬 건강해지고요. 지금 한 100 정도 성취를 이룬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1000, 10,000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처럼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 무기, 내 주 무기와 좀 반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면서도 내가 자유롭게 도전을 하는 그런 건 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일본 분들의 그릇이 커지겠다라고 보여져요. 마지막으로 일본 분들이 좀 이런 건 개선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보면요. 소드킹이 나왔거든요. 일본 분들은 가끔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약간 그거 틀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너무 좀 과감하게 쳐내버리는 면이 있대요. 이게 일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해봤을 때 내 예상이랑 다르게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조금 못 파악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는 편이 좋겠다라고 그래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해요. 내 머리가 커지고 어렸을 때는 당연히 조금 내가 넘어져도 치명적이지가 않죠. 그냥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내가 머리가 커지고 몸이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하면은 한 번 넘어져도 그게 좀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좀 더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내가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안 됐어. 앞으로는 조금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랑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뭔가 좀 내가 더 상처받기 전에 저 사람을 잘라내야겠다 이런 생각들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내 안에서 단정을 지어버리는 태도인데 그거 좀 줄이는 편이 좋겠다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분들의 미래 자리 보시면 더 문 카드가 나와가지고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살았고 좀 정해진 대로 살아왔다. 뭐가 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변곡점이 심해지고 좀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 이게 맞나? 약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일본 분들이 성장을 하신다는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를 추구를 하면요. 로우 리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이것저것 좀 해보고 좀 자신 있게 시도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요. 내가 물론 힘들고 불안하고 실수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얻어가는 게 총합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일본 분들이 미래에는 독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만약 회사에 있다고 하면요.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좀 프리랜서 독립을 하거나 예술가, 작가 이런 쪽으로도 좀 나만의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본인의 감성을 쓰거나 본인의 아이디어를 쓰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부를 축적하는 만약 지금은 좀 소소하게 벌었다고 하면 미래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 분들이 직위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직원이었다고 하면 사장이 되는 약간 높아지고 팀장이 되고 흔한 길을 가진 않는다고 그래요. 예술가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실 평범한 길은 아니죠. 소수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많아지고 점점 외로워질 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왕관을 쓰려면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죠.
1번 분들은 좀 태생적으로 외로움을 갖고 가실 수밖에 없다고 해요. 원래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나를 완전하게 이해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외로울 수 있어요. 사장님은 외롭다고 하잖아요. 예술가도 외롭죠. 1인 사업가도 외롭죠. 내가 나의 생각을, 내 세계관, 내 판단, 내 외로움을 누가 완벽히 이해해 주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정말 자신의 이러한 좀 타고난 재능들을 잘 살리고 갈고 닦는다면요. 다른 사람들의 장차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고요. 스승이 될 수 있고요. 롤모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외로움도 같이 따라오겠죠. 뭔가 주변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좀 자신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 외로움을 좀 덜고 동업자나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번 분들이 내가 안 해봤던 분야,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분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 내가 과거에 했는데 별로였던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쳐내거나 막지 마시고 그냥 해보시는 그런 도전 정신이 의외로 되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1번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글만 써왔어요. 근데 글만 써왔을 때는 한 100 정도 성취를 이뤘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그림까지 배우면 갑자기 이게 막 10배, 100배로 뛸 수 있는 그런 시너지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웹툰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모티콘을 만들 수도 있고 내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다가 1번 분들이 지금 이미 세계관이 확고하니까 나중엔 좀 더 확장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시면은 여기 사자자리 마누얼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의 자부심이 나의 어떠한 에고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1번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정해진 틀이 있을 텐데요. 내 고집, 주관, 확고한 세계관이 있다는 건데 그 자체로도 충분히 멋지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끊임없이 본인이 이 바운더리를 넓히지 않으면은 나중엔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내 바운더리에 나의 행동 반경이나 세계를 점점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확장을 시켜야지 1번 분들의 삶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즐거워지고 1번 분들이 해낼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스케일도 커질 수 있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언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1번 분들이 그 과정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또 성공하고 이 과정 자체가 한번 틀어질 때마다 좀 스트레스 받아하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좀만 더 그리면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명작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못 견딜 수가 있는데 1번 분들은 본인의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확신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확신이 무너지면 그 타격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크게 발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조언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이 뭔가 하늘로부터 받은 1%의 잠재력, 재능, 천재성, 매력 들어있는 이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1%의 재주, 장점, 매력 이렇게 3개 뽑아봤고 나머지는 이제 잠재성 그리고 내가 좀 더 고치면은 내가 인생이 좀 더 좋아지고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개선점 그리고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까지 같이 뽑아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2 오브 완즈 카드 그리고 3 오브 완즈 카드가 같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것에 특화된 카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 오브 스톤즈까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흥미와 취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키카드에 Follow Your Heart 카드 내가 정말로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 그리고 지루한 일에 대해서는 실증을 잘 내고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배우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 나의 흥미가 뭔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군데로 뻗쳐나간다라는 뜻의 컵 4번도 2장이나 있거든요. 2번 분들이요. 상당히 이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긍정적인 에너지?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에서 밝은 에너지가 좀 뿜뿜하는 느낌?
아마 호기심도 많으신 것 같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게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간에 안 하면은 직성이 안 풀리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팔로워즈 카드 나오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취미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그 일에 대해서 뭐 일은 일이지 돈 버는 일일 뿐이지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분들은 달라요. 이 일이나 취미를 나의 자아 실현의 수단이나 나의 호기심을 채우는 수단,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용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일이라는 게 무엇보다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요, 하나의 일로 만족하시지 않고요, 살면서도 좀 진로가 좀 다양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꿈을 위해서 도전하실 수도 있고, 취미도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배워나가는 과정 자체를 조금 즐기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컵 4번이 두 개나 떴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빠르게 흥미를 가지지만 또 내가 쉽게 흥미가 꺼지기도 하는 그런 성향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일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뭔가 사람도 그래요. 약간 내가 막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면서 팍 흥미가 식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쭉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투 오브 스톤즈가 나왔죠. 내가 취미든 일이든 전문성이든 간에 두 가지 이상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잡고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막 유튜브 하고 싶어. 그래서 유튜브를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운동도 잘하고 막 인테리어도 관심 있고 나 타로 카드도 배워보고 싶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생을 조금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일 수 있겠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손을 댄다고 하면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조금 산만하지 않을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펜타클 5번 쟤는 뭔가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이것저것 다 해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동하고 역마살 있나? 이동수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이 그렇게 여러 군데를 손을 대는 이유는 산만해서가 아니라 그 여러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사실 그 일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해왔던 게 그것뿐이니까 혹은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번 분들은요.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이 있고 제가 봤을 땐 타고난 재능이나 매력, 재능, 뭔가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어서 문제라고 하면 이번 분들은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도 해도 잘할 수 있고 인테리어도 잘할 수 있고 유튜브도 잘할 수 있고 내가 글 쓰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그림도 이런 예술성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뭘 손대도 잘할 자신이 있고 뭘 손대도 평균 이상은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말해서 평균 이상이지 이분들은 웬만한 건 다 상위권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일이 다양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능, 응용력, 열정, 행동력 이런 것들이 그 핵심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은 이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쏟아부어서 해낼 만한 거를 이번 분들은 거의 1년, 6개월 단기간 만에 훌쩍 뛰어넘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집중을 제대로 하시면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많고 항상 좀 어리게 살고 젊게 산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분들이 동안이에요. 분위기가 좀 동안이에요. 왜냐면은 내 머릿속이 항상 새롭고 젊게 사니까 얼굴이 그에 따라서 늙지 않는 거죠. 약간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런 세상에 뭔가 책임감이나 나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되고 부모는, 딸은, 아들은 이래야 돼, 며느리는 이래야 돼, 사위는 이래야 돼 이런 편견에 갇히지 않아요. 이번 분들은 본인이 살고 싶은 삶 쪽으로 달려나가시는 분들이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이번 분들은 도망쳐요. 그런 분들이라서 그냥 냅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번이 왜 갑자기 저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잘하다가 또 이러는지 힘들어하는지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응원해주고 선택한 걸 믿어주는 게 2번 분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좀 놔주고 방임하는 게 좋다. 2번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히려 더 엇나가고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2번 분들이 좀 더 구속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사회적인 어떤 굴레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뭐 틀이라든지 2번 분들의 내 안에 있는 독자적인 가치관이나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휘둘리지도 않고 유행에 휘둘리지도 않고 나만의 패션 스타일 분명히 있고 나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 지금쯤에 결혼해야지, 너 지금쯤에 애 낳아야지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흔들리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N이에요. 아이디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유연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삶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물론 이분들도 이제 본인의 전문 능력이 하나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파생적인 일을 좀 도전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카드가 한결같이 나왔죠. Follow your heart 카드. 나의 마음이 따르는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잘 되는 사람, 내가 재주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도 많으시고요. 멀티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저는 멀티 못해요. 저는 멀티하면 정신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볼 거예요. 2번은 되게 여러 가지를 되게 잘한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은 다음에 뭘 할지 궁금해. 2번의 근황이 궁금해. 여기 약간 보면 스트렝스 카드 나왔죠. 내면의 힘,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카드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2번 분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뭔가 어려운 것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둥글둥글해 보이고 뭔가 조금 순해 보일 수 있고 친절해 보이고 상냥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2번 분들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근데 속마음은 이렇게 칼 같거든요. 소드의 여왕이죠. 카리스마. 둘 다 종류만 다른 거지 카리스마예요. 이건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거는 걸크러쉬 같은 카리스마. 그러니까 2번 분들은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2번 분을 되게 인생 즐기는 사람이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고 호기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2번 분들이 되게 철저하고 되게 사람들 보는 눈도 날카롭고 촉도 있고 함부로 내 곁을 내어주지 않고 사실은 말을 안 하고 그냥 웃어 넘기고만 있지만 속으로는 점수를 깎는다.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선이 있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이 있고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분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안 그런데 친근감이 있는데 알면 알수록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2번 분들이 엄격하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요. 2번 분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도 뭔가 오냐오냐 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알고 보면 좀 더 엄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2번 분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아.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선이 확실하게 있고 2번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성향이다라는 느낌이고 흔히 말하면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되게 순하고 귀엽고 웃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보고 쟤 기 좀 세다. 약간 이런 사람이 사실 기가 겁나 세. 근데 반대로 뭔가 헤비메탈 할 것 같고 화려하게 막 화장하고 막 스모키 화장하고 옷도 되게 과감하게 입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유리 멘탈이야. 그러한 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짤에서 2번 분들은 기존세의 역할을 맡으시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번 분들이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요. 과거 보시면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떴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설렁설렁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과거에 상당히 무리하면서 살았기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의 2번 분들이 완성이 된 거래요. 2번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원리 원칙 중요시 여기고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핵심을 꿰뚫는 가치 있죠. 기본을 잘 챙겨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직하게 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은 지름길 이런 거 없어. 최소한 5년 이상 열심히 해봐야 되고 정말 정도를 걸어야 된다. 약간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기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과거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과거에 힘들게 어떤 일을 해냈던 과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9번 나인 완즈 카드가 정말 내가 한 개 이상으로 노력했을 때 뜨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2번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2번 분들 날아다니거든요. 매지션 카드 나왔죠. 2번 분들 이런 과거 경험이 쌓여가지고 지금 매지션 마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2번은 타고났나 봐. 2번은 원래 잘하나 봐. 2번은 되게 여유롭고 마음 편히 사나 봐.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실 이런 능력치를 얻기 위해서 밤도 새보고 야근도 해보고 마음도 아파보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아보고 정말 수많은 경험, 압축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2번 분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번은 뭔가 왜 평범하게 살지 않을까? 약간 직장인으로 그냥 계속 해보지 왜 갑자기 카페를 한다고 그러고 왜 갑자기 강사를 한다고 그러고 왜 갑자기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분들은 그런 성실한 삶은 예전에 한 압축적으로 되게 겪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 있고 본인이 가진 능력에 대한 메타 인지도 잘 돼 있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원리를 알아챘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성적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전교 1등 서울대 수석 입학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묘수를 기대하잖아요. 뭔가 저 사실은 이런 코디한테 받았어요. 이 책만 읽으면 다 잘 돼요. 약간 이런 대답을 바라잖아요. 스카이캐슬처럼.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국영수 위주로 했어요. 약간 그러면은 재수없다. 자기 비법 안 알려주려고 그러네. 얄밉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일을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복귀하고 도전하고 반성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총 질량의 법칙이 있죠. 쏟아 부어져야 그만큼의 노하우와 경험이 생긴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많고 다양한 경험. 다른 사람들의 미움도 받아보고 호감도 받아보고 경쟁 심리도 받아보고 질투도 받아보고 정치질도 당해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밤도 새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수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마법사가 돼서 이렇게 많은 경험의 재료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2번 분들의 제주 능력 장점 자리에 다 2번, 3번 시작의 숫자가 나와 있죠. 끊임없이 내가 도전하고 시도하고 꿈을 꾸고 제주, 다양한 취미, 다양한 어떤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 자체가 2번 분들의 굉장히 큰 장점이자 제주고 능력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2번 분들이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전부 다 시너지가 나서 그런 얘기 있죠. 커넥팅 닷 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의 인생은 정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하나 점을 이루는 것들이고 나중에는 그 점이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정말 커다란 인생의 업적 결과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다고 하거든요. 2번 분들은 그 점을 찍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 과정 자체는 두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렸을 땐 당연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내가 점점 잃어갈 게 많아지고 머리도 굳어지고 내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 새로운 걸 해봐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부담을 이겨내면서도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시는 거죠. 역마살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지겹고 이 일을 다 해본 것 같고 여기서 도저히 뭔가를 더 못 배울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권태감을 느끼는 역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낮을 수 있거든요. 컵 4번 카드를 봤을 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것만 계속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흥미를 잃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일을 어느 정도 통달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양날의 검이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능력이자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되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번 분들의 기질, 매력 자리에 나온 카드가 반대로 이번 분들이 내가 좀 더 완화시켜야 되고 승화시켜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잠재성 극복점 자리에 똑같이 나왔어요. 컵 4번, 펜타클 2번 카드 나왔죠.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번 분들이 내가 여러 가지를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그 능력 자체 갖췄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지만 좀 더 진득하게 내가 하나를 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방해 자리에 군데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카드가 떴죠.
내가 좀만 더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하게 알게 되고 전환점을 맞이해서 정말 더 잘 될 수 있었고 장인이 될 수 있었어. 어떤 오랜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결과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레짐작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다 단점이고 내가 무기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내가 똑같이 방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지금 만약 F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 T로 좀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N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 S 성향, 좀 더 현실적인 성향으로 좀 더 가운데로 가야 돼요. 중심을 잡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요. 이번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밸런스를 잡는 건 항상 어려워요. 근데 이번 분들은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면은 수륙, 양용, 자유자재의 좀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역사적인 천재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해요. 과학도 잘하고 미술도 능통하고 말 그대로 문이과 통틀어서 정말 메이지라는 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100% 이상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은 나중에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정말 여러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천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방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그러한 좀 도전력과 행동력과 질리는 성향, 그 두 개의 타협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번 분들은 항상 인생에 있어서 도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쉴 틈이 없고 항상 바쁘지만 나중에 정말 고점이 높다고 그러죠.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체가 안 된다고 해요. 장인 그 이상의 어떤 좀 독보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번 분들이 그 분야에서 하나의 아이콘, 기준이 된다. 정의카드, 이번 분들이 나중에 정말 내 잠재력을 200%다 개방해서 잘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장점이자 단점이 양날의 검, 나의 무기를 제대로 다루시는 법을 배우셔서 본인이 좀 더 매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언카드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면요. 여기 보시면 군데군데 가려져 있는 카드, 이거 방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조언카드 보시면 체스말 카드가 나왔거든요. 체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 전에 뭔가 내가 끝났다 이러면서 손에서 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게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정말 잘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너의 지나간 과거가 발목을 잡게 하지 말라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번 분들이 그렇다고 또 너무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도 말아라. 항상 새로운 도전에 멈추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카드들 자체가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너 끊임없이 다른 거에 도전해. 행동력 있게. 다른 분야에 호기심을 유지해. 동시에 그게 너무 냄비근성이 되지는 말게 해. 라고 전체적인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확실해요.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정말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 균형 어떻게 잡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량의 법칙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그 일을 해보는 거.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이번 분들은 남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길을 열심히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분들의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리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기 3번 분들에게 이제 하늘이 내려준 1%의 재능, 매력이 담긴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일단 3번 분들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3번 분들한테 제가 조금 내려준 상위 1% 재능, 능력, 매력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고 나머지는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반대로 3번 분들이 좀 더 잘 되려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 개선점, 그리고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카드를 펼쳐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포스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르는 분들이에요. 뭔가 타고난 리더십이 있으신 분들 같고요. 뭔가 팀장 이런 거 사장 이런 거 잘하실 분들 같고, 여기 보시면은 루츠 오브 완즈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내가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동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혹은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모르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아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호시탄탄 기회를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분들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못하거나 특히 상사가 나보다 능력이 별로거나 내가 아는 걸 상사가 모르거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거나 약간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가 있고, 내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좀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따랐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맹랑한 사원이 아니었을까? 직장인이었다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상사분들도 이분을 좀 믿고 의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호랑이 새끼 키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부장 이상급으로 올라가면 좀 쉬워질 수도 있는데, 물론 그때도 당연히 힘든 게 있겠죠. 그때는 내 위에 대표가 있을 거고 하니까 힘들 수는 있지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분들이 좀 사회초년생일 때 상당히 힘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흔히 오는 정병이 오는 시기가 조금 솔직히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직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극과 극이에요. 완전 인정받아가지고 잘 나가거나 아니면 견제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수 있고, 무엇보다 3번 부대 본인이 조금 힘들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조직의 사장이면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별로고 상사도 별로고 수준 이하다라고 하면 3번 분들은 힘들어하고 뭔가 나만의 걸 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만큼 좀 나 자신에 대한 주관이나 또 부드럽고 강한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좀 동료들이 이분들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어요. 3번 분들은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나 이게 돈 버는 능력이실 수가 있겠다 싶거든요. 돈이 좀 풍족하실 수 있겠다, 나중에도. 여기 보시면은 키 카드에도 머니 러브 카드가 떴고요. 그리고 조언 카드에도 너의 앞길에 굉장한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황소 자리의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잠재력의 자리에는 펜타클 4번 카드도 떴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돈 버는 능력 자체가 조금 있으신 분이다. 어디 가서 밥 굶지는 않겠다. 전문직이실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이 3번 분들은 내가 손해보는 행동은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똑똑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돈이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경험도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거라고 하죠. 기획력도 있어요. 트렌드, 대중의 심리를 잘 안다, 이런 것들을 좀 사업화해서 뭔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던가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프리랜서로 뛰신다던가 이런 쪽 잘 하실 수 있는 자질이 있고, 아직 내가 이런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은 분명히 좀 독립을 꿈꾸시는 분들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내가 배워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실 분이고 남의 밑에서 일하실 분들은 아니시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타입이 좀 많으시거든요. 자수성가하시는 타입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뽑으셨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말년에는 부를 많이 축적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재테크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철저하게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거를 목적으로 달린다면은 3번 분들은 정말 이 잠재력을 100% 이상 발휘를 했을 때 가정해 보시면은 진짜 월 1000만 원 이상 우습게 벌어들이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고, 약간 젊은 스타트업 사장 약간 그런 느낌, 혹은 젊은 전문직 프리랜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의 장점으로 9번의 썬더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들은 이성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도 많고요. 근데 고민도 많아요. 근데 생각이 많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고 뭐라고 지성,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눈치도 있고요. 촉도 있고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이 세상의 원리를 깨우치고 돈 버는 원리도 좀 깨우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칙,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 그런 거를 좀 빨리 알아채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행동력도 있죠.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있죠. 능력도 있죠. 머리도 좋죠. 똑똑해요. 기획 능력, 판단력 이런 거 뛰어나죠. 그리고 펜타클 킹, 현실적인 능력, 돈 버는 능력, 협상, 트렌드를 따라가는 능력, 이거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돈을 좀 많이 버실 수도 있고,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팀장 임원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 혹은
나의 사업, 그러니까 나의 사장님이 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면 같지 말단 사원으로 남으실 만한 분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카드 처음 봤을 때 좀 포스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포스라는 거는 강력한 포스도 있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쪽도 조금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 기질 자체도 조금 은근히 예민하고 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이나 일은 좀 한순간에 선을 긋고 손절하거나 내치는 좀 무서운 분이실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좀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내가 물론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가끔은 나의 목적에 의해서 조금 몰아붙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3번 분들의 매력 자체에 불안정 혹은 혁신을 상징하는 탑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좀 다 갈아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뭔가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쳐내실 수 있는 분이고, 이게 기존에 회사에 있었던 불합리한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일하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냥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그냥 해. 약간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이럴 수 있는데, 3번 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셋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경력 이만큼 쌓았다 하시면은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도전하거나 독립하는 것도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이 3번 분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멘탈은 조금 케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 탑 카드 자체는 멘탈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기복 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번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뛰어난데 정작 모아둔 돈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3번 분들이 나 지금 빈털털인데 거진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느끼는 게,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돈을 붙잡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치사한 거, 내가 뭔가 욕을 먹어. 쟤 진짜 쫌생이다. 욕을 먹더라도 내가 좀 치사하게 돈을 좀 아끼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내가 투자를 조금씩 하고, 너무 과감하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3번 분들은 투자할 때는 또 하고요. 사람이 치사한 부분도 좀 별로 없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투자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초중반 때까지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투자하고 도전하고 이것저것 하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이직도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다른 데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직도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반 말반으로 갈수록 정말 차원이 높은 부를 쌓으실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9번 소드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데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미리 대비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 눈에 3번 분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이 많아, 생각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 이게 근데 단점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장점이거든요. 이만큼 걱정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주변에 신경 쓰고 아무 생각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좀 더 눈치가 빨라지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좀 더 배우는 거고 통찰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3번 분들의 정말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10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좀 과도한 책임감, 과도한 일, 과도한 열정 이런 걸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책임감도 좀 강하시고요. 본인을 좀 필요 이상으로 짓누르는 중압감, 슬럼프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다 본인이 감싸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무거운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 뭐 내가 못하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약간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3번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왜 내가 이거 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본인을 의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의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쟤네들은 내 생각대로 해주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이 정도 내가 해야지. 내 역할이잖아. 저 사람들도 바쁠 텐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살짝 못 믿는 느낌도 있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게 싫어.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분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면에는 이렇게 밤에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은 멘탈 케어도 조금 필수로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10이었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 실수하면 갑자기 0이나 1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불안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본인의 능력을 믿고 본인의 그 능력이 자신감이 자만감이 되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만심에 가까워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내고 저 사람한테 항상 칭찬만 받고 감탄을 사고 항상 승진도 하고 모두 후배도 나를 좋아하고 선배도 나를 믿고, 요거는 환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해도 나를 경계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 나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런 조그만 실수나 비호감, 싸움 이런 것들에 내가 많이 가치를 두고 그때마다 무너지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모습을 3번 분들의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만큼 중압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압박감이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멘탈도 좀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3번 분들의 기질을 설명한 자리에 다 소드카드, 뾰족뾰족한 카드, 예민한 카드, 그리고 날 서 있는 카드, 무너지는 급격한 변화를 상징하는 탑카드까지 떠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 기복이나 예민하고 날카로운 판단력, 나를 몰아세우는 완벽주의, 이런 지성, 지식 이런 것들은 양날의 칼이다. 3번 분들한테 있어서 장점인가 동시에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책임감, 중압감이에요.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하시고 융통성 있게 유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이 부분만 개선하면 정말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고 정말 높은 부를 쌓으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번 분들이 너무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3번 분들은 물론 3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고집이 세요. 이분들 고집은 세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씨나길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해도 3번 분들 본인이 납득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요, 여기 방해 카드 보시면 드라마 카드 있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 진짜 모습의 괴리감이 좀 심해질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3번 분들의 이런 힘들어하는 것들도 모를 수가 있고 본인들한테 진심을 말하지 않아. 3번은 약간 생각할 수도 있고 가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3번은 뭔가 겉으로는 되게 친절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언제든지 내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나를 평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3번 분들의 실제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괴리감이 커지게 되면 그게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3번 분들은 제 생각에 좀 더 주변 사람들과 이어져 있어야 되고 유대감을 가지셔야 되고 좀 더 배우는 자세로 나는 배워야 된다, 이거를 또 다른 압박감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야. 즉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믿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번 같은 분들이 보통 말년이 좋아요.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돈을 좀 깔고 앉아가기 때문에 멘탈 케어만 제대로 잘 돼서 정말 중간에 고꾸라지지만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제가 예시로 드는 게 연예인 정영돈의 경우 있잖아요. 정영돈이 최근에 한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누가 봐도 본인이 전성기인 시절인 그 무한도전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고꾸라진 게 나는 너무 힘들고 항상 후회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3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 높은 기능을 가진 기계예요. 주판이 있고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주판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제가 좀 옛날 사람 느낌을 냈나요? 아무튼 그 주판보다 이 슈퍼컴퓨터가 훨씬 고장나기가 쉬워요. 그런 느낌이에요. 더 복잡하고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더 고출력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주판이라고 쳐요. 주판은 웬만한 거에 고장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던지지 않는 이상 고장나지 않아요. 근데 슈퍼컴퓨터는 좀만 습도가 높아져도, 좀만 과부하가 걸려도, 조금만 잘못 조작을 해도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장난 건 아무나 고칠 수가 없거든요. 3번 분들은 슈퍼컴퓨터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중압감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승화하고 나는 완벽하지 않아, 요거를 계속 되뇌이시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리딩 하자면요. 이게 혼자 고독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의미의 고립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정말 건강한 고독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불이 있죠. 이 3번 분들은 주기적으로 잠수를 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나를 막 괴롭히면서 땅파기 아니라요. 내가 뭘 원했지? 내가 원하는 길은 뭐지?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런 자아 성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간중간 점검하시면 좋아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내 이 길로 계속 가고 싶어 하나? 내 욕구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나의 목표나 기대치, 중압감에 매몰돼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를 괴롭히는 쇠사슬이 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조금 휴식기를 가지면서 여행도 다니시고요. 본인의 정신건강과 앞길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고 그런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표리부동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지게 되면요. 3번 분들은 정말 속으로 골마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사라질 수가 있고요. 내 괴리에 견디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스페셜리스트하고 돈 잘 벌고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사실 내 안에는 다 때려치고 싶고 슬럼프가 와 있는지 오래고 열정 없고 번아웃이 와 있고 근데 열정을 연기하고 막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아까워서 그런데 3번 분들이 이 멘탈 케어만 잘 되면 정말 잘 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3번 분들 제가 지금 성격을 굉장히 자세하게 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질들이 정말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3번 분들은 정말 전문성이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으신 분들이고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3번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좀 그만큼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서 생각보다 잘 안 모일 수는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중장년 이후에는 또 해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완즈 카드 10번 나에 대한 중압감, 내가 혼자야. 내가 혼자 다 해내야 돼. 책임감, 힘듦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 지지해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3번 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성공했을 때의 모습 보면은 봐봐요. 완즈 기사죠. 이러한 중압감을 다 내려놓고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말 타고 달리는 모습이 있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런 모습.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모습이 가장 성공한 모습이라고 해요. 결국에 돈도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3번 분들의 행복이자 멘탈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번 분들이 나중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자서전을 나중에 내도 될 것 같고 3번 분들이 나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배우고 싶어서 모일 것 같거든요. 그만큼 경험이 많으시다는 거고 가르쳐 줄 것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멘탈만 잡으세요. 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과정은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3번 분한테 실망이에요. 이거 좀 더 잘해주실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얘기해도 지읒 까라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가스라이팅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3번 분들이 스스로가 행복한 방향으로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1%의 매력, 재능 한번 여기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4번 분들의 1%의 재능, 능력, 매력 이렇게 3개를 뽑아봤고 그 다음에 잠재성 그리고 좀 더 보완하면 좋은 개선점 그리고 나중에 4번 분들이 정말 내 가능성을 200% 발휘해서 성공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까지 카드를 뽑아봤거든요. 근데 4번 분들은 딱 카드 봤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약간 주변의 시선을 확 잡아채서 좀 고정시키는 느낌?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안에 있으면 4번 분들이 딱 눈에 띌 것 같거든요. 이거를 스타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스타성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연예인을 해야 이건 아니고 파워 이성향이고 나대고 막 내가 칼이 나고 장원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뭔지 모르게 눈이 가는 사람. 자꾸 궁금해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뭔가 모를 매력이 있어. 어딜 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저 사람 뭐지? 약간 특이하네? 흥미가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변의 시선이나
주위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면이 좀 섹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4번 같은 분들한테 이성이 한번 빠지면 쉽게는 못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뇌 취향 저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새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리게 되는 거죠. 못 잊고.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타입, 못 보던 여자, 못 보던 남자, 특이한 사람. 바꿔 말하면 내가 찾아다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의 느낌도 있고 쉽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매력과 재능 자리에 황제 카드, 매지션 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떴잖아요. 둘 다 약간 그거 같잖아요. 약간 야 나를 봐라. 날 안 보고 배겨? 약간 내가 중심이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 바다포를 보면 상위 포식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매지션 카드 같은 경우도 내가 나의 능력을 세상에 뽐내면서 세상의 이목을 이끄는 데 특화되어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뭔가 약간 요즘 예전에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애의 아이의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약간 스타성이 좀 있네?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인플루언서를 하셔도 좀 잘하실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그리고 재능이 많아요. 4번 분들이 매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진짜 매력이 까도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파 같은 매력의 소유자. 그리고 여기 키카드에 와일드 카드가 떴기 때문에 4번 분들의 뭔가 행동 패턴이나 성격이나 이런 앞으로의 행보나 이런 게 약간 예상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20대, 30대, 40대, 50대 평범한 여자, 남자 그 분야의 사람, 어떠한 직업 거기서 좀 이레귤러라고 하죠.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사람이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느낌만 봐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4번분의 외모나 성격을 딱 닮았다 이게 아니라 느낌만 보면요. 흑백 요리사 보면 최광록 씨 있죠. 약간 그분이 성장 비하인드부터 좀 남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엘리트 코스 막 거치고 막 물론 이분도 제대로 외국에서 뛰어난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책을 보고서 그걸 시작으로 요리에 입문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본인만의 매력이 본인이 숨기려고 해도 막 철철 넘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뭔가 일반 사람이랑은 좀 사고회로나 행동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막 4번에 따라하기도 하고요. 막 질투하기도 하고 한마디 행동 자체도 눈길을 좀 끌고 궁금하게 만들고 결과물도 좋아. 그러니까 이 최강록 씨는 굉장히 팬도 많고요. 스타성이 타고났다라고도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4번 분들도. 까와 빠가 약간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4번 분들이 좋아하는 팬들은 무조건 생기고요. 그와 반대로 4번 분들을 쟤 뭔데 저렇게 튀어? 쟤 뭔데 저렇게 행동해? 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해? 근데 약간 저렇게 괜히 싫어지네? 4번은 뭔데 우리한테 아부를 안 해? 그러니까 4번 분들은요, 본인한테 관심이 집중되길 원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하면은 4번 본인이 나르시즘을 가지게 될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해요. 하지만 4번 분들은 좀 겸손하려고 하고 메타인지가 잘 되는 카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4번 분들은요. 어떤 집단에서 또래든 간에 회사든 간에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타입이에요. 뭐 구설수도 있을 수 있고 4번 분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빠랑 까가 생기고 본인이 나는 나 주변 사람들 나는 다 내 동등한 친구라고 생각해. 나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나는 내가 특별히 뭐가 잘났고 뭔가 더 뛰어나고 더 인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 안 해 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4번 분들과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고요. 갑과 을이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4번 분들이 뭔가 눈에 띄고 갑이 될 수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정말 계속 말씀드려요. 4번 분들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의도치 않게 4번 분들한테 상대방이 열등감이나 질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조금 인간관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었어. 나는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고 난 다 잘 지내고 싶었거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내 한마디에 긁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니까 그게 질투였어. 나 몰랐는데 그게 질투였어. 시간이 지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복잡한 반응이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슴앓이를 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4번 분들 여기 황제 카드 나왔죠. 먹이사슬의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카드. 매지션 카드는 타고난 재능이나 센스, 감각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표현력도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 분들 여기 보시면 컵의 킹 카드가 떴어요. 감정과 아이디어를 뜻하거든요. 4번 분들은 특히 창의력이 좋을 수도 있고 표현력도 좋을 수 있고 말도 잘하실 수 있고 좀 글도 잘 쓸 수 있고 아이디어도 좋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말 그대로 펜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약간 볼수록 매력 있는 느낌.
미디어를 그래서 타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조금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분야 있잖아요. 강사, 스타 강사라던가 상담, 심리 상담을 한다던가 무대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저는 유튜버도 아니고요. 저는 전문적인 것을 하는 제 직장인이에요. 아니요, 전 요리사고요. 저는 IT 쪽 근무하고요. 전 그냥 개발자고요. 전 디자이너고요. 전 마케터인데요? 라고 해도요. 나중에 스타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막 이사번 분들을 찬양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전체적인 카드가 약간 번쩍번쩍거려요. 이 불빛은요. 제가 타고난 매력과 재능이라고 부르는 건요. 봐봐요. 이걸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리려고 해도요. 그 빛이 손가락 틈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낭중지추라고 하죠. 이 뾰족한 압정을요. 아무리 주머니에다가 내가 똘똘 말아가지고 숨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사법분들은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다른 경쟁자들을 압살하는 매력과 능력이 한 가지 이상씩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법분들의 상위 1%의 잠재성이다. 시선을 끄는 능력, 매력, 재능. 이분들이 나중에 프리랜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클라이언트랑 프리랜서의 관계는 갑과 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이 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가 쉽지 않거든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을이 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법부들을 찾고 필요로 해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눈에 띄게 않으려 해도 주변에서 나를 찾아내고 때로는 요청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못 살게 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잘났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다들 나를 의식할 수가 있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약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내 삶은 왜 좀 평범하지가 않지? 왜 내 생각 같지가 않지? 어딜 가든지 왜 이렇게 나 스트레스를 받지?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상당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놔요. 그 존재만으로도. 여기 보시면 황제, 매지션 굉장히 센 메이저 카드인데 여기 킹 카드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이 파급력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 쥐락펴락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뻗을 수밖에 없어요. 사범분들의 어떠한 나의 매력, 재능 이런 것들이 내 안에만 고여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범분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 도화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화개살 쪽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화개살이라는 거는 내가 꽃을 피운 것을 덮개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잘났는데 이거를 정말 타고난 재능 매력이 있는데 덮으려고 한다. 하지만 덮어지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청년기 초반기 때는 좀 힘들어서 내가 좀 더 튀려고 하지 않았을 수가 있고 이 사법분들이 기질 자체는 에이스 완드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열정을 다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겉으로 풍기는 매력은 펜타클 4번이에요. 그리고 매력의 원천은 펜타클 킹이거든요. 사범분들이 애초에 노하우도 많고 내 삶의 경험도 많고 매력도 많고 능력도 많아요. 타고난 것도 많지만 이 사범분들은 경험에 있어서 습득해서 내가 내 안에 내재시킨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 노하우, 경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경험,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 직무에 대한 경험, 연애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뽐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범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사람만 잘 이끌고 가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나서서 저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야. 이 사람한테 나의 매력을 알려줄 거야. 나한테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요. 내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그 사람만 잘 챙겨갈 거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내가 챙길 필요는 없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기도 힘드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것도 피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법분들은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할 수가 있고 뭔가 방어적인 성향도 좀 있을 수 있고 겸손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속히 말하면 나대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법분들은 충분히 눈에 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매력이 좀 뚫고 나와요. 아무리 내가 포장지를 이렇게 감싸 안아도 그 사이사이를 빛이 뚫고 나오는 것처럼 사범분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고 아는 사람들은 사범분들의 근황을 되게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사범 뭐 최근에 뭐 시작한다며 뭐 새로운 사업 한다며 자영업 시작한다며 사범 뭐 이번에 회사 들어갔다며 하면서 계속 쥐를 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피곤할 수가 있는데 사범분들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뭔가 잘 됐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열등감이 막 끌어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범분들은 상당히 피곤해요. 삶 자체가. 그리고 인간관계 자체도 상당히 좀 피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는 내 사람만 지킬 거고 사법분들은 내가 본인을 대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거나 트렌드를 따르려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요. 본인의 취향, 주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끌고 나가시는 분인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요. 아이돌을 해도 좋고요. 유튜버를 해도 좋고 인플루언서, 강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뭔가 요리사를 하더라도 최강록 씨처럼 뭔가 스타 셰프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타고나기 유니크하고 스타성이 좀 있는 느낌이고 최강록 씨 보면 본인이 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타성이 막 발산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나댄다는 게 아니에요. 사모분들은 오히려 사려요. 여기 보시면 스파크가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여기 와일드카드 차별성 이레귤러다 예측이 안 돼. 나 자신에 대한 겸손한 메타인지를 하려고 하고 아니야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대중적으로 접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매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최강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강록은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실력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4차원적인 그런 얘기나 아이디어를 남들 의식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방출하는 것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모분들도 본인의 매력과 잠재성 자리를 전부 다 안으로 수렴하는 소극적인 카드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의 외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 자체는 밖으로 뿜어내는 양의 기운인데 이 사모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거는 소극적이고 음의 기운이 있어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나를 가리면 어때요? 근데 가려서 오히려 빛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장미야. 근데 검은색 휘장이나 검은색 꽃 포장지 이런 거에 가려져 있었어. 내가 거기 살짝 나와 있어. 그러면은 되게 그 검은색 포장지에 살짝 나와 있는 붉은 장미, 반짝이는 다이아 이런 게 사실은 밝은 데에 나와 있는 장미나 다이아보다 더 눈에 띄고 굉장히 고급하고 매력적이고 빛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리려고 해서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저는 사모분들한테 좀 인플루언서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어를 타고 나를 세상에 좀 내보일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어떤 기술적인 재능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막 나대는 성격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강사나 교수, 그러한 유튜버나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사모분들이 지금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투 오브 소드가 나왔는데 내 앞길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카드가 많이 좀 뜨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거 자리에 완드킹이 떠가지고 사모분들이 크게 이루시거나 뭔가 해놓은 경험이라던가 뭔가 간판이나 대기업, 학교 간판, 나의 성적이라던가 내가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의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다른 식으로 나가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은 좀 더 다른 전략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여기 달의 조언 카드에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이건 한 절반 정도 채워지는 하현달인데 이 방식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중에서 나한테 좋았던 방식이나 경험, 노하우는 남겨놓고요. 나한테 해가 됐던 태도, 경험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는 그런 것들은 비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다다르기 전에는 한 차례의 변화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카드에는 투 오브 소드가 떴기 때문에 이 사모분들은 아마 지금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는 사모분들은 확실히 쉬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 때 그걸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잠깐 쉬어서 뭔가 퇴사도 해본다던가 새로운 부업을 시작을 해본다던가 직종을 바꿔본다던가 직위를 바꿔본다던가 새로운 분야를 해본다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이 뭘까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사모분들은 지금 만약 힘들고 답답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연달, 조정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번분들은요 여기 미래 자리 보시면 8번 완즈 카드가 떠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고 성장하고 성취를 얻고 일상이 진행이 된다. 어떤 관계도 빠르게 진전이 된다라고 해요. 연애로 따지면 결혼인 거고 일로 따지면 내가 사장이 되고 프리랜서가 장인이 되는 거고 어떠한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떤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권위자가 되고 돈을 버는 그런 과정으로 빠르게 돌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사법분들이 육체적으로 바빠지게 돼요. 이 완드 8번 자체가 육체적으로 많이 뛰어다니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법분들이 좀 휴식을 취하셔도 괜찮겠다. 한동안은 그러면서 마냥 쉬는 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좀 포트폴리오 정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분들의 조언 카드를 읽어보면요. 사법분들이 나중에 펜타클 6번 나중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대요.
약간 광고업계에서 김웅현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바시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처럼 본인의 전문적인 일을 잘하면서도 후학도 양성하고 뭔가 방송을 타서 세바시나 뭐 유튜브에다 뭐 책을 낸다던가 자서전을 낸다던가 크루를 양성한다던가 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챌린지를 한다던가 뭐 학습기관, 학원을 만든다던가 학교를 만든다던가 해서 나의 재능, 경험, 노하우를 알려주고 투자를 하는 미래가 보여요. 예를 들면 내가 유튜버가 됐다고 하면 나중에는 내가 유튜버로서 소속사도 운영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팁이 있어, 이거를 주는 멘토라든지 그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나중에는 정말 성공하면 사람이 많이 따를 거예요. 사법분들이 정말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요, 내가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를 거고 주변에 팬이 많을 거예요. 물론 안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까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법분들은 본인이 겸손함의 애티튜드가 있고 잘났다고 여기저기 떠벌리는 느낌도 점점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도덕적인 기준도 있어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되면 됐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무리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도 내 신념에 안 맞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틀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성공을 해도 소위 말해서 나락을 갈 일은 별로 없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먼저 나서서 좀 보호해 줄 거예요. 롱런을 하실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이 사법분들은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들한테 치일 수 있고 본인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아 성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나중에 이 모든 것들 이겨내고 멘탈 관리를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명예가 높아지는 미래가 나타나니까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조언 카드 보시면 스파크 카드가 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셔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내가 40살인데 뭘 새로 시작해. 내가 50살인데 유튜브를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망래 할머니를 보시면요, 나이가 막 60, 70, 80 돼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준, 내가 엄마인데 애들을 어떻게 내팽개치고 나 혼자 행복하자고 그렇게 도전을 해?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이 반짝거려야 되는 분이고, 그게 오히려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감명이 되고 롤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사법분들은 본인이 행복한 거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내가 항상 새롭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셔야 되는 사법분들이시니까요. 너무 나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책임으로 나 자신을 짓누르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법분들이 꿈꾸시는 미래를 향해서 좀 자신 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사법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리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